하나금융제주가 2026년을 향한 아주 명확한 목표를 내놨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율 50%.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오늘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투자자 여러분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딱 하나의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50%. 이게 바로 2026년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주주 환원율 목표치입니다. 이 50%라는 목표,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회사의 아주 강력한 약속인 거죠. 하나금융지주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고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드맵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주 환원율은 40% 중반까지 올라왔고 2026년 50% 달성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는 50%로 충분하겠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를 꾸준히 개선하는 거고요. 둘째는 위험가중다산, RWA라고 부르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금이 바뀌더라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비중을 조절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아니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26년까지 주주 환원을 밀어줄 금융 엔진,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이 아주 탄탄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은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대출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한 4에서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수수료 이익인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용 관리는 계속 잘해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은 13% 이상으로 튼튼하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대출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계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늘어나는 대출의 60%를 기업대출로 채워서 그냥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RWA 관리와 수익성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그룹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은행 부문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은행 부문은 안정적으로 그룹 전체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이나 하나캐피탈 같은 비은행 자회사들은 과거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에 실적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경영진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이죠. 2024년에 손실을 최대로 다 털어냈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문제될 자산이 없어서 손실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027년이 되면 과거의 골칫거리들이 대부분 정리되면서 실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이슈 말고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규제 리스크들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ELS 관련 과징금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LTV 관련해서 공정위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도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자본시장 키우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이런 실용적인 정책 기조 덕분에 정책 관련 리스크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험 가중자산, RWA 관리가 매달 열리는 경영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다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무작정 성장만 쫓는 게 아니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면서 질적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최고 경영진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하나금융지주의 핵심적인 투자 매력, 그러니까 강점은 과연 뭘까요? 한 장기 해외 투자자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은행 비중, 뛰어난 자산 건전성 관리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비용 효율화,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금융지주가 가진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에 투자할 때 꼭 봐야 하는 지표가 있죠.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이게 1배가 안 된다는 건 현재 주가가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즉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PBR 1배를 넘어선다는 건 뭘까요? 드디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죠. 시작은 하나금융지주가 PBR 1배를 달성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주주 환원율을 60에서 70% 수준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려라. 둘째,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10%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해라. 결국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게 PBR 1배, 즉 기업 가치 재평가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전략은 나왔고 목표도 명확합니다. 과연 하나금융지주는 2026년을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진했던 비은행 부문이 얼마나 잘 회복하고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꾸준히 이뤄내는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